자, 이제 오늘은 그 위젯의 공통적인 옵션을 함께 배워볼 거예요. 이거를 배우면 왜 좋냐면 사실 위젯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테마에서도 집어넣을 수 있고 플러그인에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위젯이 있는데 그 위젯들을 저도 사실 써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보다 빨리 배울 수 있는 건 이 위젯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옵션들을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공통적인 어떤 옵션들을 좀 배우고 나면 다른 위젯을 사용하는데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위젯에서 저는 텍스트 에디터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터에다가 네이버 스포츠에서 아무 뉴스나 복사해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부분은 각 위젯마다 좀 변경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를 하고 스타일 부분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위젯을 파란색 연필 버튼 클릭하면 위젯 수정이 되죠.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 부분에서 뭔가를 한번 수정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정렬이 나오는데 정렬은 이 텍스트의 정렬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정렬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그리드의 정렬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많이 나오니까 요게 나오면 아 지금 내가 넣은 위젯의 어떤 정렬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요걸 변경하시면서 정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강의에서 좀 많이 볼 건데 여기 그 PC 화면 모양 같은 아이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렇게 나오는 것들은 각 디바이스별로 우리가 반응형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클릭해서 요거를 태블릿으로 바꾼 다음에 태블릿에서는 가운데 정렬을 해버리고 PC에서는 아까처럼 원래 정렬대로 들어가고 여기는 태블릿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모바일로 다시 바꾸면 모바일도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태블릿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계속 디자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PC에서는 여기 줄이 지금 왼쪽 정렬이고 태블릿에서는 가운데 정렬을 해놨는데 모바일에서는 지금 정렬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블릿에 정렬했던 거를 따라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다른 정렬 쓰고 싶으시면 여기서 따로 또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모든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화면에 화면 아이콘이 있는 이런 옵션들은 각 디바이스별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고 각 세팅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디자인이 적용되니까 태블릿에서 바꾼 세팅을 모바일에서 안 쓰고 싶으면 모바일에서도 꼭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텍스트 색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글자 색을 변경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볼 수 있고요. 서체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에 좀 상세 세팅을 하는 겁니다. 글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커스텀 폰트도 넣을 수 있는데 기본 세팅에서 넣을 수 없고 프로 버전에서만 할 수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다음번 강의에서 좀 배워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음에 좀 배워보도록 하고 꼭 커스텀 폰트가 아니더라도 한글 폰트가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라고 쳐보시면 영어로 NANUM이라고 쳐보시면 나눔 고딕 관련한 폰트가 좀 있고요. 한글 폰트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노트산스가 많이 쓰거든요. NOTOSANS라고 치면 노트산스 KR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많이 쓰거든요. 요거를 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굵기를 굵은 거로 할 수도 있고 얇은 걸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변형 같은 경우는 영문자로 썼을 때 필요한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패스하고 스타일에서 이탈릭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냥 원래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장식 같은 경우는 밑줄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이런 걸 할 수 있고 줄 간격은 요 위아래 줄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간격을 넓힐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글자 간격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고요.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 누르면 원래 처음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처음 세팅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컬럼은 이렇게 컬럼을 나누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이 위젯에만 있는 거니까 제가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컬럼을 나눈 다음에 컬럼의 공간이 얼마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상관없고 위쪽에 이것만 좀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정렬은 이거고 텍스트 색상은 이거고 서체는 그 위젯의 어떤 글자들의 서체를 말하는 거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으로 넘어오면 위쪽에 바로 고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공간. 일단 이거는 가장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좀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 제목을 넣어볼게요. 여기는 스포츠 뉴스라고 제가 넣겠습니다. 스포츠 뉴스. 이왕 배웠으니까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색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검정 색깔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색깔을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봤는데 공간이 너무 조금 협소한 것 같아요. 공간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바깥쪽 여백을 30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쪽 여백만 주려고 했는데 나는 위아래 공간만 주고 싶었었는데 보니까 양옆까지 지금 다 늘어나죠. 그럴 때는
연결된 값을 빼서 오른쪽은 0, 왼쪽도 0을 넣으면 위아래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60, 60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거를 0으로 만들어 놓고 안쪽 여백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60 하고 위아래 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지금 알았죠? 그러면 배경에 색깔을 넣어보고 확인해보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위젯의 배경을 녹색깔로 지금 넣었죠? 그래서 바깥쪽 여백을 30픽셀을 주면 이 배경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30픽셀이 생깁니다. 근데 안쪽 여백을 주면 안쪽 이 배경을 기준으로 안쪽에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아시고 배경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상관이 없어요. 절대 편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배경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모습에 맞춰서 안쪽이나 바깥쪽을 골라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넣어보고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아, 그러면 이게 바깥쪽에 넣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지워버린 다음에 다시 바깥쪽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바깥쪽이랑 안쪽을 좀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는 기능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배경이 들어가서 조금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는 바깥쪽과 안쪽을 좀 동시에 조금 넣어가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빼는 게 안 되나요? 아, 네.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네, 그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션 효과. 이거는 아까 잠깐 배웠죠. 애니메이션 넣는 건데 이렇게 페이드 인 레프트, 뭐 페이드 인 업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지연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시작을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퍼세크라 1000을 넣으면 1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5000을 넣으면 5초 있다가 이게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4, 5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연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애니메이션이었고 배경은 조금 전에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배경은 그냥 일반적인 색깔이나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배경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일단 색깔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거 좀 많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색깔은 요건데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색깔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 말고 이미지를 넣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넣어놓고 나니까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복 안함 이렇게 할 수 있고 반복을 가로 반복만 할 수 있고 세로 반복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안함을 하고 저는 크기를 커버로 해서 꽉 차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위치를 정가운데 이렇게 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컨테이너로 해서 꼭 맞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임의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넓이랑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여기다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이용해서 모바일에서는 다른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PC에서는 이게 나왔다가 태블릿에서도 바꾼 게 없으니까 PC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대신 모바일에서는 바꾼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바이스별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오버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뭘 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 오버 클릭하면 여기서는 뭔가 배경 타입이랑 이런 게 나오는 건데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작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우리는 배경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걸로 할게 라고 얘한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전환 지속 시간을 조금 이렇게 올리면 더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고 천천히 바뀌는 거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세팅은 아까랑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이게 마우스 오버가 여러 공간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위젯에서 내가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뭔가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는 그냥 마우스 오버했을 때 이미지가 보이면 이미지가 바뀌는 거구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버했을 때 그라디언트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미지 일반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일반 색상과 이미지만 했잖아요. 그걸 그라디언트로 바꿔서 이거를 이미지를 아예 빼놓고 할게요. 왜냐면 이미지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색상을 여기서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마우스 오버했을 때도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빼버리고 그라디언트로 이거는 요 색깔에서
도착 색깔도 조금 많이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서 변경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로 배경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 같은 경우도 위젯마다 배경이 안 들어가는 데는 거의 없으니까 다 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경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충분히 도움되실 겁니다. 그리고 테두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우리 이제 배경을 좀 빼는 게 아무래도 좀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좀 빼겠습니다. 네, 배경 좀 빼놓고 여기 테두리는 이 우리 위젯의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깥쪽 테두리. 아까 제가 배경을 넣었을 때 이걸 기준으로 배경을 기준으로 바깥쪽 안쪽 구분되는 것처럼 테두리를 기준으로 안쪽 바깥쪽 구분되는 그런 테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두리는 일반적으로 일반이 있고 일반은 그냥 선이에요. 그리고 이중 실선 두 개의 선으로 실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선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굵은 점선 그 다음에 입체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으로 했을 때 두께는 선의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또 두께를 우리가 10이다. 그럼 엄청 두껍게 나오는 거고 보통은 1을 많이 씁니다. 그냥 첫 번째 두께 하나를 1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색상을 뭘로 할 거냐. 그래서 녹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박스에 그림자도 넣을 거냐. 이 박스에 그림자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박스 그림자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박스도 그림자를 넣어볼 수 있고 그리고 모서리를 둥글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둥글게는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면 움직여보면 이렇게 동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죠? 원하는 만큼 둥글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니까 선이 있고 나니까 공간이 좀 너무 꽉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고급에서 안쪽 여백을 주는 겁니다. 왜냐면 바깥쪽 여백을 이거를 아무리 해봤자 안쪽에 이 붙어 있는 건 바뀌지가 않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고 안쪽에 여백을 30을 줘서 조금 더 좀 공간이 잘 보이게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쪽 바깥쪽을 구분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테두리 네 됐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은 이거의 박스의 위치를 설정하는 건데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사실 여러분들은 기본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고정을 하고 싶어 따라다니게 하고 싶어 그럼 이 고정을 하면 따라다니거든요. 이렇게 계속 위에 붙어있는 형태 있죠. 이거를 하려면은 사실 화면이 좀 길어야 돼서 이거를 고정을 기본으로 하고 자,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넣어서 요거를 넣고 이거는 위치를 고정으로 바꿔서 제가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위쪽에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거죠. 제가 드래그 앤 하는데도 이렇게 위쪽에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 고정하는 위치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고정이 되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포지션은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고급에 이제 반응형은 우리 배웠었죠. 숨기고 보여주고 하는 거고 속성이랑 요 맞춤 CSS는 프로 버전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그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옵션들을 다 배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더 추가되는 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거의 보통 텍스트 에디터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지를 넣어서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똑같죠? 있는 게 이게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디바이더 같은 구글 지도 한번 넣어볼까요? 구글 지도에 컨텐츠 부분만 좀 달라졌지만 스타일에서 보면은 마우스 오버시에 뭐 할 거냐 보통에서는 뭐 할 거냐 이런 거고 고급에서는 똑같죠. 또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알면은 컨텐츠 부분에서 뭔가 바뀌고 안에 내용들은 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써보시면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